정말 최근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태입니다. 탈세냐 아니냐를 두고도 이야기가 참 많았던 이 기획사 운영 문제, 불법 운영 문제, 연예인들이 지금 뭐 줄줄이 사탕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포문을 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성시경 씨가 2차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탈세도 아니고 소득 누락 목적도 아니다. 진정성을 담아 2차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과연 이게 대중들에게 통할까?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성시경 씨가 유튜브를 통해 정말 많은 대중들과 소통을 했고 거기에 출연했던 연예인들도 너무나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시경 씨가 이 연예계에 활동한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 이걸 몰랐다라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많은 대중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1차에 이어 2차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음에도 그 반응과 여론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우선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전문을 좀 보자니 성시경 씨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저와 관련된 일도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데뷔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들을 겪고 2011년도 1인 기획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다.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도입이 됐고 이것을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다. 법적인 부분에서의 미비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알게 됐지만 이 제도가 대중문화예술인 즉 소속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다. 새로운 제도 개설을 인지하고 교육 이수 등록을 못하는 것,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며 크게 반성하고 있다.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겠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나의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 오고 있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굉장히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중분들의 반응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단순히 인지하지 못했고 내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혹 제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인데요. 대중들은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똑똑해 보였는데 이걸 인지하지 못했다니 굉장히 의외다. 아니, 탈세가 목적이 아니었으면 도대체 목적이 뭐였단 말이냐? 연예인 짬밥이 1, 2년도 아닌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걸 과연 모를 수가 있을까? 10년 넘게 인지하지 못할 정도면 연예인 접어야 하는 거 아니냐? 세상 똑똑한 분이 그걸 모른다? 본인한테는 굉장히 관대하다. 탈세가 목적인 걸 몰랐다고? 정치인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변명이 너무 구질구질하다. 저 사람이 인기를 얻은 이유가 뇌가 정말 똑똑해서 속칭 뇌생남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려대 학사와 석사까지 나온 사람이 노래까지 잘하네? 이걸로 인기를 얻은 거다. 근데 누구나 알 수 있는 등록을 몰라서 하네? 우길 걸 우겨라. 인지하지 못했다니 제일 똑똑하다던 분이 자, 지금 성시경 씨의 평소 이미지가 굉장히 브레인 아닙니까? 브레인. 학벌도 좋고 굉장히 똑소리 나기로 유명한 연예인인데 정작 본인이 몰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정도의 지식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고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탈세가 목적이 아니면 왜 신고를 안 했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성시경 씨가 이 세무사를 통해서 소득 신고를 명확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세무사가 그 대중문화예술산업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다면 그 세무사가 무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예인들을 담당하는 세무사들은요, 일반 사업자들과는 다르게 연예인과 관련된 법 조항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시경 씨에게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을 법할 사안에 대해서 그 세무사가 전달을 만약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세무사의 무능함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세무사가 그것을 알려줬던 부분이라면 성시경 씨 이야기는 사실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21의 CL 역시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을 했다. 똑같아요. 인지하지 못했다.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이에 정말 탈세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투명하게 본인의 소득을 신고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연예인들이 자신의 한 달 소득이 뭐 1억 원인데 여기에 세금 신고를 뭐 1,500만 원을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세금 신고를 한 내역을 오픈하지 못할 겁니다.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요,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 이게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지라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업자들도 세금적인 부분에서 딴지를 걸려고 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절세라고 알려진 부분도 탈세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태클을 걸려면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인들만큼 투명하게 세금 신고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연예인들이 지금 1인 기획사를 너도나도 운영하고 있었고 하나같이 미등록을 했다. 이제 와서 등록하겠다. 이것 자체가 많은 의혹 제기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등록 상태인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결국 이런 영업을 할 때 등록하지 않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연예인들이 못하고 있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겠지만 어찌됐건 징역형의 가능성도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법령의 범위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성시경 씨 혼자만 예외적이면 모를까? 옥주현, 성시경, 김한선, 21의 CL까지 지금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너도 나도 이제 뒤늦게 막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문체부에서는 엄정조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는 12월 31일 2025년도 연말까지 이거 등록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하나같이 몰랐어요. 이제 등록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이번에 그럼 우리가 연말까지 무려 3개월 동안 기간을 줄 테니까 등록해. 이거 등록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하루면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이 계도 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조사와 수세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라는 겁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요, 이번 계도 기간이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마지막 기회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 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 예술인을 보호하고 이번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성시경 씨의 이번 사과문 발표와 CL 그리고 나머지 연예인들의 몰랐어요 라는 이 발언이 너무나 무책임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차후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몰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시경 씨가 최초로 대두화가 됐다면 지금 뒤늦게 나오는 옥주영 씨가 사실 최초의 어떤 이 사태의 시작점이었죠. 그 이후에 그럼 성시경 씨도 포함이 되네요. 말을 바꾸겠습니다. 성시경부터 해서 CL, 강동원, 김한선, 자, 이런 연예인들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모릅니다.
이 연예인들 모두가 자신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이 연예부 기자들의 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일 순위권에 안에 있었던 기사들인데 연예인 기사 본단 말입니다. 이런 연예부 기사 순위권 올라올 때마다 다 체크해서 본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안 봐도 매니저들이 다 체크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기사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적발이 된다라는 건 이걸 봤음에도 등록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정말로 문제가 커졌습니다. 12월 31일까지 만약 이것을 등록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적발된다면 정말 징역형부터 벌금형에까지 취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성시경 씨의 사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비판 여론이 다시 한번 들끓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수 성시경 씨의 소속사가 무려 10여 년간이나 불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약 중인 옥주현 씨의 소속사 미등록 운영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데 이어 이제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성시경 씨의 소속사마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예계 전반에 걸쳐 또 한 번 뜨거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성시경 씨 측은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으며 현재 즉각적으로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해명이 대중의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성시경 씨의 1인 기획사로 알려진 SK재원은 2011년 2월에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SK재원은 성시경 씨의 친누나인 성모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소속 연예인으로는 오직 성시경 씨 한 명만이 활동하고 있는 말 그대로 성시경 씨만을 위한 기획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성시경 씨는 과거 대형 연예 기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이 원만하게 만료된 후 친누나가 운영하는 이 SK재원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 현재까지 활발하게 연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인 형태의 기획사는 물론 1인 초과 개인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역시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고 적법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시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제재에 직면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형사처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등록 상태가 촉발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앞서 언급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그 경각심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시경 씨의 경우 친누나 성모 씨가 2011년 2월에 SK재원을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아 명백하게 불법 운영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어 그 이전까지는 관련 규정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4년 7월 이후에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세부적으로 발효되면서 등록 절차가 구체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신청하고 관련 법규 및 산업윤리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년 법정 교육을 꾸준히 수료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은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들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 연예기획사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는 연예기 핵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여 성시경 씨의 사례가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일종의 관행적인 문제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시경 씨 소속사인 SK재원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관계자는 법인이 2011년 2월 설립될 당시에는 해당 법령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후 등록과 관련된 법령이 새롭게 생겨났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공문이나 안내를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즉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교육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리우의 허성훈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소속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과거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사고를 계기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마련된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변호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모든 법규를 완벽하게 숙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과 같은 중요한 법적 의무는 자칫 놓치기 쉬우면서도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연예 기획사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성시경 씨의 논란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옥주현 씨의 소속사 또한 미등록 운영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옥주현 씨가 설립한 1인 기획사인 타이틀롤과 그녀의 소속사 TOI 엔터테인먼트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논란이 거세게 일자 옥주현 씨는 지난 9월 12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사과문에서 행정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인지 부족과 저의 미숙함으로 인해 일부 절차가 누락되었고 그 결과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이 모든 것은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이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부분임을 잘 알고 있다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옥주현 씨는 실수를 인지한 직후 즉시 보완 절차를 밟아 지난 9월 10일 등록 신청을 이미 마쳤으며 현재 관계기관의 최종 등록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이며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옥주현 씨의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고발 사건을 이첩받은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과에 정식으로 배당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혀 연예인 1인 기획사의 법규 준수 문제가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성시경 씨의 이번 논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매우 싸늘하며 특히 몰랐다는 식의 해명에 대해 강한 불신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남에게만 엄격한 세상, 자기들만 잘난 분들인가라며 연예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꼬는가 하면 연예계에서 20년이 넘도록 활동했는데 무려 14년 동안이나 이런 중요한 법규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맛집이나 알아보겠지, 펍 같은 건 관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몰랐으면 죄가 안 되는 거냐? 는 직접적인 질문과 함께 참 쉬운 변명이야. 몰랐다. 정치인이나 검사나 연예인이나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몰랐다는 말이 절대 통하지 않지라며 권력층과 연예인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을 지적하는 댓글들도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세금 절감 등의 이유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건데 이 중요한 등록 절차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다들 알아서 영리하게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이처럼 연예인의 법규 미준수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매우 민감하고 따갑습니다.
특히 몰랐다는 식의 아니란 해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대하지 않으며 강한 불신과 함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시경 씨는 과거에도 몇 차례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며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2021년 12월 그에게 층간소음 가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정 연예인 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는 내용의 글들이 다소 올라왔고, 특히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배우 때문에 층간소음을 겪는다는 글과 함께 가수 SC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댓글이 꼬리를 물면서 성시경 씨가 직접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성시경 씨는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시 층간소음 문제를 시인하고 진심 어린 사과문을 게재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악계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유희열 씨의 표절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성시경 씨 또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표절 의혹에 휩싸인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곡은 유희열 씨가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 모두 담당한 곡이었고, 성시경 씨는 그 곡을 유희열 씨로부터 받아 자신의 앨범에 수록했을 뿐이었기 때문에 성시경 씨 입장에서는 표절에 대한 어떠한 해명할 내용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당시 유희열 씨 논란과 맞물려 성시경 씨의 유튜브 채널 댓글 창이 차단되어 있었던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는 논란 발생 이전부터 원래 설정되어 있던 것이었다고 해명되어 오해를 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 한 네티즌이 성시경 씨와 교제 중이라는 허위 주장을 온라인상에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등 허황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해당 주장을 과대망상으로 치부하며 성시경 씨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시경 씨 측은 이러한 주장이 너무나 허황되어 법적으로 명예훼손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별다른 대응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논란들을 겪으며 대중의 시험대에 올랐던 성시경 씨이기에 이번 1인 기획사 불법 운영 논란은 대중에게 더욱 큰 실망감과 함께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절차상의 오류나 행정적인 미숙함으로 치부하기에는 공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규 준수, 책임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명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서 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비판받아 마땅하며, 몰랐다는 식의 해명만으로는 대중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성시경 씨 측이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대중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1인 기획사들의 운영 투명성과 전반적인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심도 깊은 점검이 연예계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 예술 산업 전체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뜨거운 감자. 바로 옥주현 씨의 소속사가 수년간 불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사처벌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과거 떳떳했다고 큰소리치며 캐스팅 개입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녀가 이번에는 법을 수년간 공공연히 위반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공분과 실망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모든 의문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뮤지컬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옥주현 씨의 소속사 TOI 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불법적으로 운영되어 온 충격적인 사실이 지난 10일 확인되면서 연예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까지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옥주현 씨가 이전에 직접 설립하고 운영했던 1인 기획사인 타이틀롤 역시 TOI 엔터테인먼트와 마찬가지로 미등록 상태에서 활동해왔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특히 더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현재 TOI 엔터테인먼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과거 옥주현 씨와 함께 엘리자벳 캐스팅 개입 논란, 이른바 옥장판 사건에 깊이 연루되었던 뮤지컬 배우 이지혜 씨이기 때문입니다. 옥주현 씨와 이지혜 씨는 현재 타이틀롤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TOI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 모두 현재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운영 상태입니다. 이는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